것 같아요. 알겠죠? 4번 수업에서 여기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 우리 경우에서 시작하는데, 자, 있는 용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건이라는 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거,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내가 길을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물론 희훈이가 집에 가는 방법이 다양할 거예요. 집이 머니까 민준이하고 뭐 지하철을 타고 가서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걸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확률적으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금말을 똑같은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희훈이는 대부분 다 뭐 타고 가지? 버스 타고 가잖아, 맞지? 근데 지하철을 탈 수도 있는데 안 타는 이유는 나는 버스가 더 편하고 더 빠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선택을 할 때 걸어간다, 버스, 지하철 세 가지를 선택할 때 금마는 동일한 빈도로 뭐 하는 거야? 선택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현실하고 조금 달라요. 알겠죠? 자, 주사위를 던질 때 1, 2, 3, 4, 5, 6을 던지는데 금마의 확률이 다 뭐하다? 같다.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동전을 던졌는데 선생님 이게 똑바로 설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앞면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뒷면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똑바로 설 수도 있잖아요. 맞죠? 금말을 다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배우는 게 뭐? 경우의 수입니다. 즉 사건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때 우린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여기 줄 거세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구하는 방법적인 내용으로, 자, 우리는 두 가지의 법칙이 존재하고요. 금마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법칙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때 이 법칙을 이용해서 뭐? 그 방법들, 수형도도 있고, 표를 그리는 것도 있고, 순서상도 있고, 이딴 것들을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배울 거예요. 됐니? 자,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 법칙이라고. 그럼 법칙이 밑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맞나요? 뭐, 무슨 법칙, 무슨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자, 얘들아, 법칙이니까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겁니다. 합의 법칙이 있고요. 곱의 법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합의 법칙을 쓰고 언제 곱의 법칙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의 법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라. 동시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면 곱의 법칙은 동시 발생할 때. 맞니?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시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희훈아. 희훈이가 티셔츠가 되게 많이 있겠지만 티셔츠가 5가지 있고 종류가 그 다음에 바지가 2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희훈이 네가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몇 가지예요? 10가지. 어떻게 10가지 한 거예요? 바지 하나를 입을 때 티셔츠 5개를 그래서 얘네 둘이 뭐해서? 곱했잖아, 맞지? 근데 희훈아 물어볼게. 너 바지랑 티셔츠랑 동시에 같이 입어? 바지 입고 나서 뭐 입어? 티셔츠지, 맞지? 동시에 입진 않잖아요, 맞죠? 얘들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 그러면 이 동시라는 건 국어적인 동시가 아닙니다. 국어적으로 동시에는 뭐? 같은 시간이지만 수학적으로 동시에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둘 다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결과적 동시에, 알겠죠? 결과적으로 나는 바지도 입었고 티셔츠도 입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국어적인 동시가 아니라 수학적인 동시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내가 주사위를 2개를 던질 거야. 한꺼번에 던지면 몇 가지의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주사위도 6가지, 두 번째 주사위 6가지니까 총 몇 가지? 36가지잖아. 맞지? 그럼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지고 100년 후에 주사위를 한 번 더 던져도 몇 가지예요? 36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같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해되나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는 뭐라고? 동시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방법적인 걸 얘기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길이 2개가지 길이 있고 B에서 C까지 가는 길이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A에서 C까지 갈 때 몇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12가지죠. 맞나요? 자, 이 12가지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갈 때 가는 길 하나를 모조리 다 뭐 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왜? 나는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을 동시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도 안 돼요. 하나 가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몸을 쪼개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더해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하나를 다 뭐해서? 더해서 4가지가 나온 건데 맞니? 그럼 내가 A에서 C까지 갔단 얘기는 인마의 길 중에 하나도 갔고 맞나요? 인마의 길도 갔는데 동시에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A 코스, 인마 코스와 인마 코스 다 밟은 거니까 뭐 한 거야? 곱하기 해서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더해야 될지 언제 곱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길로 보는 거예요. 자, 얘는 동시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했고? 더하기 했고, 동시 발생하지 않으니까 더하기 했고, 얘와 얘는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뭐 했다? 곱하기 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러면 이 합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A에서 B까지 갈 때 얘를 알파길, 베타길, 감마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까 희훈이가 바지 티셔츠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길을 알파로 갈 때, 첫 번째 길이 베타로 갈 때, 그 다음 감마로 갈 때, 맞니? 알파로 갈 때 알파로 가고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이 있고요. 됐습니까? 베타로 갈 때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이 있고, 감마로 갈 때 몇 가지 방법? 4가지 방법 있으니까 얘와 얘를 전부 다 뭐 한다? 더하기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로 나누었잖아요. 맞죠? 인마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케이스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니? 뭐라고요? 케이스 분류라고요. 자, 이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가능하면 얘와 얘가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마지막에 뭐 할 거야? 더하기 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뭘 쓰는 거예요? 합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됐니? 자, 케이스 분류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 할 수 있게끔? 더할 수 있게끔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 내가 3의 배수이거나 혹은 5의 개수를 구합시다.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개수를 구합시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이스 분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3의 배수를 먼저 구할 겁니다. 맞나요? 그럼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 몇 개예요? 33개. 맞니? 두 번째는 5의 배수를 구해볼 거예요. 맞아요? 5의 배수는 몇 개? 20개. 맞니? 그럼 케이스를 분류를 해서 얘네들을 더하고 싶은데 실제로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어떤 숫자, 즉 15는 3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했으니까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 맞지? 그럼 나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니까 케이스 분류를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15의 배수를 우리가 또 구해봐야 되겠죠. 맞죠? 15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맞니? 15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면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한 다음에 얘를 뭐 해주는 거야? 빼야 되겠대. 왜? 두 번 다 들어갔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봐. 인마 집합을 A라고 하고 인마 집합을 B라고 하면 얘는 어떤 의미인데? A 교집합 B잖아요. 맞니? 그러면 우리는 A이거나 B인 거니까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뭘 쓰는 거예요? 집합을 쓸 겁니다. 원소의 개수로. 되겠어요? 그러면 NA 더하기 NB에서 빼기 N A교 B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거나 라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얘들아 돼요? 자, 쌤이 책의 내용을 읽지 않고 얘를 설명한 이유가 책의 설명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제 한번 읽어볼게. 자,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혹은 A 또는 B, A이거나 B라고 했을 때 무조건 더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공통인 게 있으면 뭐 해줘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각각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전제 상황에서는 A와 B를 뭐 해줘야 돼? 더하기 해주는 게 맞지만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함부로 더하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그럼 합의 법칙은 동시 발생하는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것까지만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때 우리는 동시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 더하기 한다. 이해되니? 그럼 곱의 법칙은 밑에. 자, 그럼 봐봐. 또는 이거나 나오면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지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에 곱의 법칙 막 얘기하는 거야.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있어? 7가지 노선이 있잖아요. 맞죠? 이 중에 선택하는 거 동시 발생해 안 해? 내가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그냥 더하기 하는 거예요. 동시 발생 아예 안 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쌤이 얘기하지만 나중에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앞에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거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옆에 곱의 법칙은 자,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는 동시 발생이 시간적인 동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둘 다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동시라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때 자, 각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뭐 한다? 곱하기 한다. 됐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그래서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때 여기 나오는 거. 자, 우리가 와, 이제 막 액션이 죽이는데 고민하는 척 하면서 자는데 지 얘기하는 줄 알아요. 또 정신 차려요. 희훈이 진짜 다행히 좋아. 쌤이 40살이라서 다행히 좋아라. 내가 20대 후반에 30대였으면 니는 벌써 내한테 멱살 잡혀갖고 어디 됐을 줄 모른다. 뭐 집어 던지든 뭘 하든 저 새끼 팔다리 진짜 하나 부수든 뭐. 알겠지? 진짜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 수영도란 말이 나오는데 수영도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영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아까 전에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법칙을 쓴다고 했는데 인마 법칙을 쓰고 뭘 하는 이유가 뭐?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해되나요? 얘를 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걸로 뭐 있다고? 수형도가 있다고. 아까 전에 두 번째 방법이 있었잖아. 맞지? 수형도. 그 다음에 뭐? 순서상. 그 다음에 뭐 그린다고? 표 그린다고요. 되겠습니까? 몇 가지? 3가지 방법을 있는데 그 수형도가 이런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얘들아 됐니? 순서상 하는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A 더하기 B가 10인 자연수를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A가 1이면 B는 얼마? 9. 얘가 2면 얘는 얼마? 8. 이렇게 순서상을 쓸 거잖아. 맞지? 그럼 맥스 A가 9가 되면 얘는 얼마?
1. 이해되니? 그러면 나는 1, 2, 3, 4 이거니까 총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쓰면 순서쌍을 쓴 거예요. 얘들아, 되니? 자, 근데 1부터 10까지 하는데 얘를 이렇게 안 하고 1일 때 9고 2일 때 8이고 3일 때 7이고 이렇게 쓰면 얘는 뭐 한 거예요? 수형도 쓴 겁니다. 되겠습니까? 혹은 얘를 뭐 해서? 이렇게 표로 해서 여기 A, B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여기 1, 2, 3, 4, 5, 6, 7, 8, 9 다 쓴 다음에 10 되는 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쓰는 거야? 표 쓴 겁니다. 되겠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자, 방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수형도 순서상 표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 뭐 배웠어? 두 가지 배웠죠?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 없이 구하기 위해서 법칙 두 가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됐니? 그리고 반복적인 걸로 뭐가 있다고? 수형도 순서상 표. 맞니? 이것들을 전부 다 적용해 보는 게 옆에 이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게.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다음을 구하란다. 자, 좀 키워서 하자.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됐습니까? 그럼 12의 배수 몇 개예요? 8개. 13의 배수 몇 개? 7개. 맞니? 자, 근데 100 안에서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인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단순하게 8개와 7개를 더해서 몇 개? 15개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2번 별표 치고요. 자, 2의 배수 또는 얼마? 5의 배수가 적힌 거니까 얘는 2의 배수에 더하기 5의 배수에서 뭐 해줘야 된다고? 빼기 얼마? 10의 배수를 해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2의 배수 몇 개네? 50개. 5의 배수 몇 개? 20개. 10의 배수 몇 개? 10개. 그럼 얘 더해서 얘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별표 몇 개? 자, 100과 서로소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얘들아 생각나는 대로 100을 소유수분해하면 얼마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면 100과 서로소라면 2의 배수는 다 뭐 해야 되고? 빼야 되고 5의 배수도 다 뭐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즉 100과 서로소란 얘기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니까 그럼 1에서 100까지 중에 2의 배수도 다 뭐하고? 빼고 5의 배수 다 뭐 해야 돼? 빼야 돼. 이해됩니까? 즉 문제상으로 따지면 위의 문제와 밑의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즉 얘네 둘이 뭐? 여집합 관계가 되는 거죠. 얘들아 맞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뭐라고요? 여사건. 자, 그럼 얘를 구할 때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누구를 구해서? 반대를 구해서. 되겠습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여사건이라고. 현재 위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왔어요? 60가지였으니까 얘는 몇 가지? 40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문제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찾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때 우리가 반대되는 개념은 A는 뭐뭐이다의 반대는 뭐가 아니다라고 보통 쓰면 반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인마는 이렇게 반대란 말보다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서로소란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니? 그럼 만약에 1에서 100까지 중에 3가 서로소인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에서 3의 배수를 뭐 해주면 돼? 빼면 돼요. 진짜 총 싸풀까 이씨. 얘들아 막힌 니 때문에 막 다른 애들 경계하겠다 이씨. 지금 내가 니 깨우려고. 성범아 너도 지금 정신 놓고 있거든?
상대적으로 저 새끼가 미친 새끼니까 네가 좀 덜 욕을 얻어먹는 거야. 맞지? 지금 상태는. 안 들린 척 하지 말고 뭐 이해 못한 척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오늘 뭔 일 있니? 집에 뭐 맛있는 거 있어?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반대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주사위 2개를 던져. 2개 던진데 두 눈에 곱이 짝수인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에 곱이 짝수면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하기 하는데 앞에 것도 짝수고 뒤에 거도 뭐면 돼? 짝수이거나 앞에 거 짝수이고 뒤에 거 뭐이거나 홀수이거나 앞에 거 홀수이고 뒤에 거 뭐인 거? 짝수인 경우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인마의 반대는 뭔데? 둘 다 뭐인 거야? 홀수인 거 구하면 맞니? 전체의 경우 수는 몇 가지? 36가지인데 홀수 되는 거 몇 가지? 3가지 총해서 몇 가지? 9가지잖아요. 맞죠? 그럼 나머지 얘가 몇 가지 되는 거야? 27가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로 통해서 얘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잖아. 굳이 3가지 이거 다 하지 말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많이 쓸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2번과 3번이 뭐? 여사건인데 여사건은 보통 이렇게 홀짝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찾는데 소로소인 경우만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백과 소로소란 말은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니까 입맛 빼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2번. 되겠니? 자, 나머지 문제 얘를 풀고요.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자, 우리가 수영도랑 표랑 뭐 있다고? 뭐 있다 그랬어? 순서상 있다 했잖아. 맞지? 자, 그것들을 적당히 이용할 건데 이 문제가 그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방법적인 거 하나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뭐라고요? 부정방정식. 자, x 더하기 y는 3이에요. 얘 식은 1개인데 미지수 몇 개? 2개. 그럼 해가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만약에 2x 더하기 3y는 5 이렇게 했으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연립방정식이라고 해가 하나로 결정 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이렇게 1, 2도 답이고 2, 1도 답이고 해가 여러 개인 거란 말이야. 되겠어? 이런 걸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해?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이 됐든 간에 부정부등식이 됐든 간에 인마들은 항상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누굴 기준으로? 개수가 큰 문자. 뭐라고? 개수가 큰 문자. 기준이 개수가 큰 문자. 자, 그럼 이 문제 볼게요. 좀 이따 필기하고.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1이야. 맞지? 개수 제일 큰 새끼 누구예요? z잖아. 맞지? 그럼 z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구 있어? 1이거나 z가 얼마거나 2이거나 z가 얼마? 3. z가 4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케이스 분류 몇 가지? 3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와 얘를 했을 때 공통인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z가 1이면서 2일 수는 없잖아. 2면 3일 수 없으니까 인마들을 다 뭐 하겠다? 더하기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면 대부분 다 뭐예요? 공통인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z가 1이면 식이 x 더하기 2y는 얼마가 돼요? 얘가 1이면 8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나는 이제 뭐 할 거야? 표 그리는 거보다 가지치기보다 순서상이 제일 쉬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또 누굴 먼저 결정하냐면 개수 큰 거부터 먼저 결정해요. 그럼 얘 1 되면 얘 얼마? 6 요렇게 됐습니까? 얘 2 되면 맞나? 얘 2 되면 얘 얼마? 4. 얘 3 되면 2. 그럼 얘 4 되면 0. 얘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쌤은 중간중간에 나온 녀석에 항상 이렇게 네모를 칩니다. 여러분 숫자 여러 개 적을 거니까 세 가지 이렇게 쓰지 말고 3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Z가 2면 X 더하기 2Y는 얼마인 거야? 5가 되고요. 그럼 Y가 얼마면? 1이면 X는 얼마? 3. 얘가 2면은 1. 그럼 더 이상 있어 없어? 없겠죠. 이게 몇 가지? 2가지. 됐어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Z가 3이면 식은 X 더하기 2Y는 얼마? 2가 되고 얘가 1이 되더라도 얘가 얼마가 돼버려? 0 돼버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더하면 몇 가지? 5가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자, 뭐부터 해야 된다고? 부정방정식이나 부등부등식은 반드시 뭐?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누구? 개수가 뭐한 거? 큰 문자부터. 그리고 그 나머지도 개수가 큰 거부터 뭐 해준다? 하나씩 정해줍니다. 되겠습니까? 정리하세요. 쉬워요. 여기 문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고 여기 문자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면 문자 3개 곱하기 3개니까 총 몇 개? 9개 나와요. 이해됩니까? 자, 혹이나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하면 얘는 항이 몇 개 나올까요? 여기에 항이 몇 개 나와요? 3개. 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항 다 다르잖아요. 맞죠? 여기다가 X, Y, Z 곱하는 거니까 총 몇 개? 9개 나와요. 됐습니까? 얘 4승이에요. 이게 항 몇 개 있어요? 5개 있거든요. 얘들아 이해되니? 5 곱하기 3에서 몇 개? 15개.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얘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약수의 개수. 요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근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약수라고 얘기하면 누구? 양의 약수, 음의 약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쌤이 공식도 설명하고 다 얘기할 건데 그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어떻게 되죠? 준승이 알고 있다며? 소인수분해서 어떻게? 맞아요. 쫄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얘들아 맞니? 그 개수 나오는 이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60은 너무 크니까 우리 24로 한번 해봅시다. 24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그럼 24는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 맞나요? 그때 내가 얘를 표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럼 인마의 약수는 2가 하나도 안 들어가거나 2의 영승은 얼마죠? 모든 수의 영승은 1입니다. 알겠죠? 2가 하나도 안 들어가거나 2가 하나 들어가거나 2가 2개 들어가거나 2가 몇 개? 맥스 3개까지 들어가고 맞나요? 그럼 3은 하나도 안 들어가거나 혹은 3은 몇 개? 1개까지 들어가겠네요. 맞죠? 그럼 이때 표에서 연마 안에 곱해서 숫자를 적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1. 얘는 2, 4, 8 맞니? 3, 6, 12, 24 이렇게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약수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봐봐. 얘가 3승인데 모든 수에 항상 2의 0승 요 한 칸이 더 뭐하고? 추가되고 맞나요? 그럼 얘도 얘가 항상 뭐가 돼야 돼? 추가돼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수에다가 플러스 얼마? 1. 여기도 지수에다 플러스 얼마? 1 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되나요? 그러면 일반화 시켜서 어떤 숫자를 소인수분했을 때 2의 알파승, 3의 베타승, 5의 감마승 쭉 갈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쌤이 옆으로 적어야 미안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지수에 전부 다 플러스 1에서 다 뭐 하면 돼? 곱하기 하시면 돼요. 얘들아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늘어났다고 하면 위로 하나 더 빌딩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때 그러면 360은 소인수분해면 얼마? 60 곱하기 6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16이고 그러면 여기 2 몇 개? 3개, 3 몇 개?
두 개, 5 몇 개? 한 개. 맞나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몇 개?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몇 개? 24개. 얘들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추가로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양의 약수의 곱을 그리고 양의 약수의 얼마?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됐어요? 자, 그럼 앞에 봐요. 인마는 전체 이 숫자들의 곱하기 얼마가 된 거야? 3의 0승이 된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3의 0승에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맞니? 그 다음에 얘는 이 숫자에다가 전부 다 얼마 곱한 거야? 3의 1승을 뭐 한 거야? 곱하기 한 거야. 맞니? 그럼 얘네들을 또 더해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와 얘가 공통이니까 다시 묶어주는 거야. 주영아 여기 봐야지. 2인데? 얘 묶었잖아. 맞지? 그러면 남는 건 누구? 3의 0승 더하기 얼마? 3의 1승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얘 소인수분 했더니 2의 3승 나오고 3의 1승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적기를 2의 0승부터 어디까지? 2의 3승까지 하나씩 떨어뜨려서 합. 됐어? 곱하기 얼마? 3의 0승부터 어디까지? 3의 1승까지의 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되니 안 되니? 되죠? 그럼 이거 표 지울게요. 이제 나왔으니까. 그럼 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2의 0승, 2의 1승 쪽에서 어디까지? 2의 알파승까지. 됐어요?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쪽에서 어디까지? 3의 베타승까지. 얘들아 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5의 0승 더하기 5의 1승에서 5의 어디까지? 감마승까지. 이렇게 하면 양의 약수의 뭐가 되는 거야? 합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곱인데,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어요. 자, 24 약수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1, 24, 그 다음에 2 얼마? 12, 3 얼마? 8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곱이 항상 얼마가 되게끔? 24가 되게끔. 그러면 전체 개수에 얘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3 곱하기 8이니까 두 개씩 하면 얼마 되는 거야? 24가 되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곱은 어떤 숫자에다가 됐습니까? 금마가 전체 약수의 개수의 얼마만큼? 반틈만큼 곱해지는 거잖아. 맞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2분의 양의 약수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24 같은 경우는 아까 약수의 개수 몇 개였어요? 8개였잖아. 맞지? 그럼 24에다가 얼마? 2분의 얼마? 8. 이렇게 해주면 몇 개? 4개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얘들아, 돼요? 이렇게 하면 돼? 24, 2분의 8일 4예요. 2의 4승이라고. 주영아 돼? 다 안 되는데. 지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데. 준성이 혼자만 되고.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안 되는 사람? 다 돼. 대답해. 다 돼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지금 카메라 지금 고장 난 거야. 유튜브에 내 목소리 안 들어갈 거야. 이거 안 되는 사람? 씨부리라고 되나 안 되나 이 새끼들아. 한 명씩 다 물어볼까? 돼 안 돼? 돼. 이렇게 해야지 대답하는 이 새끼들아. 이게 다 되고요. 그럼 얘 안 된다고? 얘 다시 볼게. 24로 예를 들어서 아까 24 하니까 표에
1, 2, 4, 8 맞나? 3, 6, 12, 24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럼 얘네들 다 곱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럼 다 곱하면 얘랑 곱하면 얼마? 24. 그럼 얘랑 곱하면 24. 얘랑 곱하면 24. 얘랑 곱하면 24잖아. 맞지? 그러면 두 개씩 짝이 지어져 있으니까 24를 총 몇 번 곱한 거라고? 4번 곱한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4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약수를 전부 다 나누기 얼마? 2 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제 돼요?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봐봐. 자, 3에 8승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인마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8 플러스 1 해서 몇 개? 9개. 3의 0승부터 해서 3의 8승까지. 이해되니? 그럼 약수의 합은 3의 0승부터 어디까지? 3의 8승까지 다 더해주면 되겠죠? 한 개짜리로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약수의 곱은 3의 8승이라는 숫자에다가 2분의 약수의 개수 몇 개? 9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얘 곱하기 하잖아. 지수법칙에 의해서. 맞지? 하면 돼요. 답 나와요. 알겠죠? 이해되니? 한 개짜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의미 이해됩니까? 해서 여기까지 양의 약수의 개수. 자, 그러면 잠깐만 봐봐요.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공약수의 개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공약수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나는 누구부터 구해야 돼? 최대 공약수 먼저 구하시면 되죠. 맞죠? 그러면 365, 58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 180이겠네. 맞지? 그럼 180의 약수의 개수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360의 양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의 개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 360을 여기 적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24에서 2의 배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24.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맞니? 3의 0승, 3의 1승. 아까 표 만들었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게 누군데? 2가 하나도 안 들어간 인마의 개수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를 빼준다는 얘기는 2가 최소한은 몇 개 들어가는 거? 1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360을 똑같이 소인수분해하면 아까 얼마 나왔다고? 360은? 2의 몇 승?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럼 2의 배수는 반드시 2는 뭐 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럼 2의 배수가 안 들어간 거 누구로만 만든 거? 얘로만 만든 약수는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얘들아 돼요? 그럼 전체가 몇 개였어요? 아까 전에? 24개였는데 빼기 3의 제곱하고 5로만 만든 약수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얘네 둘로 만드는 약수의 개수는 3 곱하기 얼마? 2 해서 몇 개? 6개를 빼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2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얘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3의 제곱과 5로만 이루어진 약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자, 저거 밀린 거 많다고 하던데 빨리 풀고 내일 나머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